네,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대해서 권지영 교육부 예산 담당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 8천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이 교육청 예산 운영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시도교육감이 편성하는 초중등 교육 예산의 주요 재원입니다. 초중등 교육 예산의 70% 정도가 교부금에서 충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교부금은 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자동 편성하게 됩니다. 즉 내국세 수입이 증가하면 교부금이 늘고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교부금이 감소하는 구조로 변동성이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 예산은 안정적인 지출이 필요한데 주요 재원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도별로 안정화 기금 등 다양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내국세 수입이 증가해 교부금이 많이 들어오면 안정화 기금에 적립하고 교부금이 줄어들면 안정화 기금 등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2022년에 내국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부금이 전년 대비 16조 넘게 증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안정화 기금 등의 적립을 늘렸습니다. 따라서 내년 교부금이 6조 8천억 원 이상 줄더라도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교육청 예산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일단은 지난해 적립을 해둔 것이 있다. 안정화 기금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는 한데 이걸로 충분할지 혹시 이 특별교육부금 등을 편성해서 추가로 지원하실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교육청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은 22년 말 기준으로 아까 말씀하신 안정화 기금이 11조 6천억 원이 있고요. 그 외에도 시설 기금이 8조 8천억 원 등 총 21조 3천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4년도에 교부금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적립된 기금 규모가 안정적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교부금은 이제 내국세와 밀접히 연계된 구조라 최근 정부에서 밝힌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점차 경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하므로 내국세 수입도 회복되면 교부금 또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교육부는 24년 국가시책 특별 교부금이 약 1조 2천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 예산은 초중등 분야 주요 교육 정책에 투입하는 재정으로 적기에 꼭 필요한 교육 정책에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난 몇 년간 교부금이 크게 늘어 시도교육청에 따라서는 불효불급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도별로 재정 사업의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한다면 초중등 교육 정책 추진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반면에 이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은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어디에 집중해서 편성을 하셨습니까? 네, 올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분야 예산하고 평생직업교육 분야 예산 중에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을 포함하는데요. 줄여서 저희가 고특회계라고 말씀드립니다. 교육부 소관만 23년 9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내년 이 고특회계가 크게 늘릴 예정에 있는데요. 학생들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 국가등학금 예산 4조 8천억 원이 고특회계로 이관하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도 순수하게 증가하는 부분이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증액 예산은 글로컬 대학 지원 등 대학 혁신을 위한 일반 재정 지원,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 등 장학금 지원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3,12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3대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인 대학개혁의 추진 동력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관련 인재 양성 사업을 전년 대비 1,81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로써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특성화 대학은 기존 8개에서 18개로 확대되고요. 2차 전지 분야 특성화 대학도 3개 신규 지원합니다. 단기 집중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부트 캠프도 기존 10개에서 42개로 확대합니다. 대학 간 첨단 산업 분야 협업 인재 프로그램인 첨단 분야 혁신 융합 대학 지원 사업 또한 첨단 신소재, 클라우드 등 5개 분야를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이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가 장학금 예산도 증액이 되죠?
네,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약 1,6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선 취약계층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 차상위 자녀는 당초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이나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합니다.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지원 단가도 인상합니다. 1에서 3구간은 50만 원 추가 지원하고요. 4에서 6구간은 3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아울러 대학생들이 소정의 근로를 하고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도 현재 12만 명인데 내년 13만 명으로 확대하고 교회 근로활동 단가도 5년 만에 12,200원으로 인상합니다. 근로장학금의 다른 방식으로 대학생 멘토가 있습니다. 다문화 탈북 학생들의 기초학습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멘토링에 참여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대학생 멘토가 4,000명인데 이 인원도 8,000명 수준으로 2배 확대합니다. 다음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유지하고 생활비 대출 한도도 연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네,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어떤 정부의 의지는 확실히 하셨습니다만 일각에서는요, 이 국가장학금 이유형 예산을 500억 늘리는 것만으로는 이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기에 부족하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가장학금 이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 유형입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이 3,000억 원에서 내년 예산은 이제 500억 원 인상한 3,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높아 대학의 운영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작년 말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약 1조 6천억 원 이상의 고등교육 재정을 늘렸고요. 내년도 예산도 고등교육 분야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을 3천억 원 이상 늘리면서 대학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아울러 대학이 재정 지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학이 쓰고 싶은데 못 쓴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정 사업의 자율성을 높여 대학 운영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물론 국민, 학생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등록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으로 살피고 있는 만큼 대학도 등록금 안정화에 노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세수 여건은 어려워진 면도 있지만 다양한 교육개혁 과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후속 대책도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